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민석 의원이 참 균형적이면서도 이 기획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으신 분인데 오늘 상당히 아침에는 상당히 좀 긴장하고 아 그래요? 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밤새 많은 걱정을 한 얼굴로 나오신 거예요. 즉 그 말은 그게 읽혔습니까? 네, 읽혔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볼상사나운 모습 나오고 있죠. 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네. 여러 가지 지금 변수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있죠. 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밤잠을 못 이뤘겠죠.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되면 저는 감옥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안민석 의원님도 가셔야 되지만 김성태 의원님도 성취 못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는 보면은 이거는 연말부터 우리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주장했던 연말에 최순실 강제구인법 그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물꼬가 이상히 꼬였다 봅니다. 그 당시 너무 안일하고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1, 2월 사이에 국정농단 세력들은 체력을 보강하고 세력을 그렇죠. 규합하면서 지금은 촛불과 태극기가 거의 비등하게 보여지는 그런 돈도 많이 상황이었습니다.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할까? 저는 이 야권의 대선 주자 또 제가 얌체정당이라고 뭐 이야기했지만 좀 사과드리고요. 바른정당, 갑자기 바른정당과 손잡고. 바른정당 그 대선 주자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양식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잠시 이게 선거운동 할 때가 아니에요. 대선 그러니까. 일정을 중단하고 박근혜 구속 그리고 박근혜 그 특검 출석 이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에서 한 목소리로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국민들의 다시 양식과 상식을 결집시키는데 대선 주자들이 지금 앞장서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은 대선 주자들에게도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지금 특검의 대면 조사가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의원님 대면 말고요. 대면 사무총장님. 예. 대면. 오늘 이제 원래 9일 날 새로운 조사 방식인데 대면 조사는. 예, 이 대면 조사 일정이 잡혔었죠. 예. 그렇지만은 청와대에서 이 개강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개강된 반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일정이 공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대면 조사 일정을 비공개로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특검 사무실에 지금 언론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취재하고 있는데 차 타고 청와대 가는데. 특검이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청와대가 이 대면 조사를 또 기피하고 핑계죠, 핑계. 또 변호인단은 헌재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갖은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하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전국은 어떻게 보면은 김칫국을 먼저 마신 대선 주자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될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연정되느냐 여부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내용과 행식을 모두 180도 바꿔 넣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즉 대통령으로서는 탄핵될 경우 그 이후에 신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런 내용이 지금 중시되는가 하면요. 정치권에서 지금 조기 대선도 그렇지만은 이 특검기한 연장도 탄핵에 인용된다는 전제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죠.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탄핵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믿지 못해요.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상호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예.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 사무총장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희망을 가지는데요.
사실 야 3당은 어제도 특검 연장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야 3당의 대선 후보자들도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전국의 캐스팅 보트가 바른정당에게 맞습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른정당이 특검 연장에 네, 합의를 그래서 해줘야 돼요. 그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이 다른 분도 아닌 김성태 의원님을 선임했다는 것은 이제 얌체정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최순실 특검은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이 2월 28일 날 끝나지만은 진실 규명이 아직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의료 비선농단이라든지 외교농단 제대로 안 됐고 세월호 7시간 퍼즐 맞추지 않았고 그래서 특검 연장이 필요한데 현행 특검법은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수사가 7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시에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하면은 특검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줄 것 같죠. 예, 한교안 권한대행이 절대로 승인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검 연장을 승인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국민과 함께 야 3당 바른정당이 이 지금 묘한 전국을 뚫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3당은 지금 합의가 됐으니까 바른정당만 동의하면은 특검 연장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안민석 의원님, 작년에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 관련해서 지금 특검 국회에서 합의하고 또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박영수 특검이 70일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우면은 30일 연장한다. 30일을 연장하게끔 그때 교섭단체 그러니까 수석 부대표들이 협상을 하면서 네. 야권에서는 이걸 진작에 100일로 하자. 처음부터 100일로 하자고 했는데. 그래 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이걸 뭐 수사하고 70일 하고 분명히 모자라면은 30일 자동으로 해줄게. 자동으로 네. 이게 사실상 우리가 협조해 줄게 이런 상당한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준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너무 섣부르게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주민 의원의 그 특검 연장 법안을 우선 승부수로 굴고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그 우선 현재 박영수 이 특검법 이 최순실 국정농단 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일 연장이 합법적으로 30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30일이면은 뭐 특검이 대통령 대면 조사뿐만 아니라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행이 지금 안 해주면. 야권에서는 네. 한교안 지금 건행 대행이 30일 이 특검 수사기간 이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연장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또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 저는 또 함정에 빠집니다. 근데 저 말씀 속에 바른정당의 묘한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황교안 그렇게 이야기하면 권한대행이 밤새 고민 중에 하나가 얌체 정당에서 뭐 바른정당으로 바로 잡는다 이렇게 해놓고 좀 전에 그래놓고는 또 말이야. 황교안 근황대행이 특검 30일 연장을 죽었다 깨도 네. 승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말씀대로 네. 특검 연장은 연장한 대로 가고 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네. 70일에서 120일 연장 이것만 사실 처리하면은 자연적으로 특검이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 박주민 의원의 특검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바른정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 제기는 김성태 의원님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저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장을 압박해야지 일단 우선적으로는 황교안 대행에게 연장을 사실 결정할 시기가 아직도 남았는데 이게 빌미가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김원준 네. 공장장님 우리가 조금만 좀 되씹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를 지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네. 그때 이제 사실상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은 네.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국회가 대통령 쉽게 말하면 하야 본인이 내려오는 그 일정을 잡아주면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사실상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의 대표가 상당히 야권의 입장 속에서 그 내용을 중시했었어요. 그때 그걸 사실상 또 야권은 합의를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했죠. 이번에도 야권 3당이 지금 박영수 특검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저도 이 한교안 지금 현재 총리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걸 만일 이 수사기관 연장을 이거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바로 지금 안민석 의원 저희 얘기가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만일 한교안 지금 권한 대행이 그걸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면은 국회 차원에서 작년 연말에 합의해서 국회가 박영수 이 특검법을 만들 때 이 30일 기간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걸 수용해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결의를 해야죠. 의결을 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다각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 모습부터 가야지. 그걸 뛰어넘는 걸 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 바른정당도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바른정당의 입장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하고 아마 우리 당의 입장도 특검 이 수사기관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이 그러시면 안 돼요. 사무총장 되셨다고 갑자기 오늘 아침 말씀이 많아지시는데요. 김어준 공장장 말도 막 끊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 얘기하고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특검 연장 단순히 전술의 차이인가요? 특검 연장 하다가 안 되면은 특검법 관철시키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카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하게 이 카드 저 카드를 그러면은 저는 이제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자꾸 부각이 안 돼서 이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총장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제 말은 뭐냐면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특검 그죠?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 그러니까 절차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면 특검을 연장하라고 황교안 대행에게 요구하는 거는 먼저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바른정당에서 특검을 연장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면 그게 또 사무총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은 앞으로 사실은 저 김성태 의원님은 대표급이시거든요. 저분이 제3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거는 이건 한국 정치가 뭔가 이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아니라 대표가 돼야 되는데. 바른정당의 사무총장 김성태 사무총장의 말씀은 곧 바른정당의 정책이자 의지로 보면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특검 연장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바른정당의 입장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수도권 내리 4선의 내공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즐겨 쓰시는 말씀이 엮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게 엮는다. 네? 그게 읽혔습니까? 지금 바로 읽혔어요? 이렇게 엮어내는데 그걸 못 읽으면은 그건 제가 수가 낮아요. 성찰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 심판 결정이 현재로서는 3월 두째 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잡은 그런 마지막 변론 기일이 2월 20일이기 때문인 거죠. 2월 20일이 결론은 정상적으로 마지막 변론 기일로 이렇게 그래야 됐을 때 그럴 때 이게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도 특검 수사기관인 2월 28일 안에 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현직이 유지돼 결론은 대통령의 현직 기간 중에는 특검이 수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기소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이 특검 연장하라고 강하게 황교안 대행을 압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박영수 지금 현재 이 특검팀. 절차는 이 특검팀이 요청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이 부족하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예.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작년에 박영수 이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특검은 30일을 연장하기로 분명히 합의가 되고 예. 이건 대국민께 공포가 된 사항이니까 예. 이걸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정말 말씀 많으시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뭐 사무총장 취임 기념으로 제가. 다른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개념을 드릴 테니까요. 근데 특검이 요청을 하면 바로 특검을 연장하라고 이제 바른정당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문제 의식과 대안은 저하고 비슷해요. 예. 근데 방법론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인데 그 첫 번째 계기를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촛불 광장으로 네.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권의 대선 후보자들이 유승민, 남경필, 이게 선거운동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손학규, 안철수, 문재인, 안희정, 또 이재명 이런 분들이 또 천정배도 있죠. 이번 토요일만큼은 촛불 시민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 묘하게 흘러가는 이 물꼬를 다시 되돌려서 네. 한 달 전 12월 말로 이걸 되돌리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요, 큰 위기를 맞게 될 바른정당이 수도 있어요. 촛불 집회에 가면 가장 인기가 좋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이 특검 연장이나 이런 사안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는 걸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잘 안 보이셔, 근데.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지금 네. 뭐 학교 급식실 방문하고 재래시장 방문하고 그럴 때가 대연정 아니다. 논란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걱정하는지를 잘 읽어서 이 민심을 흐름을 타고 가야지 모두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죽 써서 개 주는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 대체로 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야권에서는 솔직히 김치국 먼저 마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셨죠. 네. 정치권에서도 이 탄핵 국민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마당에 뭐 너무 이미 특정 지금 후보는 거의 대통령 된 것 마냥 바른정당 후보들도 조직 많이 마셨어요. 체계가 의원님. 잡히고 말이야. 그렇게 국민들에게 거의 대통령 수준의 뭐 각급 군이나 기관으로부터 어전 벌써 대우받고 이거 옳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섣부른 대선 노름을 지금이라도 접어야 됩니다. 현 시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습할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 헌재가 아직 탄핵 결정, 인용 결정도 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 대통령 조기 대선은 확정이 되었고 이미 그 선거에서 누구는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고 이걸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이 시스템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참에 바로 잡고 가자는 거죠. 지금 혼자서 1분 30초 말씀하셨는데요. 저 말씀에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제가 그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야권의 대선 후보자들이 마치 다 된 밥상인 양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양 너무 자만하고 방심한 그 결과가 이런 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이나 국민과 촛불과 야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바른정당이 여기에 합류하면 저는 훨씬 더 인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바른정당이 좀 중대한 절대절명 기로에 선 게 정말 얌체 정당이냐 바른정당이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유승민, 이번 주 토요일 나오시죠, 남경필 형님. 두 후보에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무총장께서 나오라고 언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상대에. 지금 야 3당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이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이 지연 전술로 급기야 지금 탄핵 선고 연기설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탄핵 기각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단식하고 여러 가지 우려하고 과연 이 대한민국이 어떤 혼란을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가져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탄핵 심판을 야 3당이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져가면 또 안 돼요. 그건 헌법에 헌재의 이런 독립성을 갖다가 유지해주고 그걸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국민적 가치나 정치권으로서의 기본이 있는 건데
이것 여차 잘못해버리면요. 그냥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치권의 야3당이 그렇게 가버리면 대러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가 그 어렵게 국민들의 압도적 어떤 그런 다수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국회 표결을 가지고 가결된 상황 아닙니까? 이 탄핵소추가. 이거는 헌재에서도 이런 국민의 뜻을 대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존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가져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나는 야권이 정말 이거는 좋습니다. 신중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혼자서 이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바른정당도 야권이에요. 자꾸 야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유승민, 남경필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강화문 촛불 나오시면은 제가 두 분을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가 해서라도 보기엔 이 의원님이 물꼬를 안 바꿔 업어주셔도 나갑시다. 사람들이 굉장히 반길 거라고 봐요. 네. 제가 목마도 태워드리고 업어드릴게요. 남경필 의원님은 몸집이 적으셔서 제가 목마까지 태워드릴 수가 있어요. 저 그래서 안민석 이번 주 토요일 의원이 날 왜 국민과 함께 이 남경필 물꼬를 한번 바꿔보죠. 지사를 저렇게 끔찍이 아끼고 위해 주는가 하면요. 안민석 의원은 솔직히 본인도 정치적 속셈을 똑바로 이야기해야죠. 본인 다음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 그게 읽힙니까? 제가 뭐 다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그게 읽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국정 혼란을 감안하면은 국정 안정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금 해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자체가 절대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이 국민 정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절대 그 사람들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그동안 이 헌재가 대통령 이 변호인 대리 변호인들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로 지금 현재 헌재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헌재 재판관들이 절대 모를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김성태 사무총장님 아침 조찬 특강하시는 날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혼밥 이야기 해명하고 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 혼밥 한다고 7분 동안 얘기하셔가지고 항의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혼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며칠 사이에 국민당 의원 쪽에서 야, 나 안철수하고 밥 먹었어. 안철수하고 밥 먹었어. 그런 분들이 몇 분 출연하셨기 때문에 혼밥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이야기 취지는 안철수 의원이 야권의 지도자로서 우리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7초 하시면 될 일을 7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 취지는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과 소통을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